안녕하세요. 월계중학교 음악선생님 김희정입니다. 지금 밖이 굉장히 밝죠. 이제 선생님이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일요일이에요. 선생님이 일요일인데 학교를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주말을 반납하고 나와서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꼭 끝까지 100% 수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꼭 끝까지 수강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악가 탐구 중에서 바로크 시대 바흐의 음악편입니다. 저작권법 꼭 주의해주세요. 캡처 및 무단 배포, 재가공 모두 금지합니다. 2차시 과제 먼저 알려줄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2차시 수업을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내용을 2번 과제 제출 게시판에 꼭 적으세요. 직접 적어도 되고 파일 첨부해도 되고 사진 찍어도 관계없습니다. 첫 번째, 이번 차시 수업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5줄 이상 쓰길 권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바흐, 토카타와 푸가를 검색해서 전곡을 반드시 듣고 감상평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은 3줄 이상 작성해 주세요.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서양음악사의 큰 흐름에 대해서 꼭 알려주고 싶어요. 서양음악사의 큰 흐름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첫 번째, 고대 중세 시대,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바로크 시대, 고전 시대, 낭만 시대, 근현대 시대의 흐름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이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그래도 첫 번째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 특징이 어떤 음악의 특징인지 알고 가면 훨씬 더 이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중세 시대는 음악이 그저 수단이었어요. 음악이 일을 하기 위해 노동요의 수단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신들을 찬양하기 위한 음악으로 쓰이거나 그래서 교회 음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즉 신들을 위한 음악이었어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 가서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인문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음악이 꼭 신들을 찬양해야 해? 인간을 위해 노래하면 안 돼? 인간의 사랑을 위해 노래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도 역시 신들을 위한 음악과 인간을 위한 음악 모두 다 중시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을 위해서 쓰였던 음악이 또는 신들을 위해서 쓰였던 음악이 점차 평민들에게도 향유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 바로크 시대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바로크 시대 음악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대표 음악가 바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캐논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알아요. 카메라가 먼저 떠오르죠? 선생님도 그랬어요. 음악을 배우기 전까지는요. 근데 캐논은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 양식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돌림노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크 시대부터 돌림노래와 같은 양식이 성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캐논 양식의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파엘벨의 캐논 변주곡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8개의 멜로디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덧입혀지죠, 하나가. 또 다른 멜로디가 돌림 노래를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멜로디가 등장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이게 바로 캐논 양식이에요. 바로크 시대의 음악의 느낌이 조금 감이 오나요? 자, 선생님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 한번 잘 따라 봅시다. 첫 번째, 바로크 시대의 음악입니다. 먼저 바로크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크란 포르투갈어로 바로코, 찌그러진 진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선생님이 바로크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바로크 음악의 특징은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바로크 시대는 본격적으로 인간의 감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단,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슬픔, 사랑과 같은 희노애락을 노래하게 되죠. 인간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음악이 등장합니다. 바로크 음악 특징 두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악 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르네상스 시대 때는 악기 음악보다는 성악 음악이 훨씬 더 성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있어야 신들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가사가 있어야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가사가 있는 성악보다는 악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악기가 가사가 없이 설명을 해도 인간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 그것이 바로 음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악기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이때 처음 나온 악기가 피아노의 전신인 챈발로라는 악기도 있었고요. 바이올린, 비올라 같은 악기 음악도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악기를 활용한 양식도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따가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설명할 푸가라는 양식도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콘체르토라는 양식도 등장했습니다. 우리 콘체르토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30초만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이는 게 챈발로라는 악기고요. 아까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뭐와 비슷해요, 요즘에? 오케스트라와 비슷하죠? 맞아요. 근데 아직 오케스트라는 등장하기 전이고 오케스트라의 전신인 콘체르토 형태입니다. 악기와 악기가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형태인데 협주곡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바로크 음악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공책에 잘 정리하고 있나요? 세 번째 음악은 노래뿐만 아니라 연극적인 요소도 등장합니다. 연극에는 뭐가 있죠? 무대 장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스토리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연기하는 것도 들어가겠죠. 이런 연극적인 요소가 등장하는데 말하자면 극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오페라라는 장르가 바로크 시대 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오페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라토리오라는 장르도 등장하는데요.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역시 선생님이 다음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짧게 말하자면 오라토리오에는 무대 장치라든지 아니면 연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는 있어요. 노래와 스토리가 합쳐진 거겠죠? 우리 오라토리오, 정말 유명한 오라토리오 한번 들어볼까요? 30초만 듣겠습니다. 네, 핸델 오라토리오의 할렐루야였습니다.
바로크 시대 대표 작곡가 3인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세요. 첫 번째, 바흐입니다. 두 번째, 핸델. 세 번째, 비발디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퀴즈 하나 내도 돼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들려주는 음악이 과연 어떤 작곡가의 음악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음악이었을 거예요. 문제 나갑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생각해봤나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흐의 작품입니다.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라는 작품인데요. 오늘은 이 음악을 중심으로 선생님과 함께 음악의 아버지 바흐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농담 하나 해도 돼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농담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바흐가 행복할 땐 뭐라고 말할까요? 바하학. 미안해요. 그러면 하나 더 내도 돼요? 바흐가 슬플 땐? 바흐흑.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들 끌까봐 선생님이 웃기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웃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음악의 아버지 바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바흐의 생애에 음악의 아버지 터치가 중요하다. 형식미의 극치, 그 다음에 마지막 푸가 기법까지 설명하고 끝날 텐데요. 이 5가지까지 꼭 듣고 여러분들이 노트에 나름대로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흐의 생애입니다. 첫 번째, 바흐는 1685년 독일 음악가 집안에서 바흐가 탄생했어요. 두 번째, 정말 많은 자녀를 낳았죠. 오로지 독일에서만 살면서 독일의 교회 음악과 그리고 독일의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했습니다. 바흐는 굉장히 많은 곡을 작곡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오페라를 빼고 작곡을 했다고 하네요. 시대를 초월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라고 평가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자체에서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추구했다고 해서 많은 인기를 누리지 못했다고 하네요. 후세에 들어서야 바흐의 재발견이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 음악의 아버지.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오페라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둘째로 그 이전까지 부족했던 음악의 형식들을 모두 채워놓았습니다. 그 전까지 음악에서는 모든 조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요. 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다장조, 라장조라고 하는 것들인데 지금 우리가 아는 조들이 그 당시에도 모두 음악에 쓰였던 건 아니에요. 몇몇 악기들은 악기 특성상 그 조로 연주하면 소리가 잘 나지 않는 문제들을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바흐는 이 문제를 해결했고 모든 조로 연주할 수 있는 평균율 곡지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터치가 중요하다. 딴딴딴따단딴. 자, 이거 하면 애플 떠오르죠? 예나 지금이나 터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태블릿 PC,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 기기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등. 이렇게 터치라는 것은 만지다 라는 뜻이죠. 가볍게 만지기만 하면 시스템이 변화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는 시스템. 바로크 시대에도 이 터치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바로크 시대에는요, 토카타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이 토카타의 어원은 만지다, 즉 터치라는 뜻과 같은데요. 바흐가 이 토카타라는 장르를 굉장히 즐겼었어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작품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중에서 토카타 부분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0초만 들을게요.
푸가는 터치처럼 만지다 라는 어원을 가진 음악 용어입니다. 건반을 만지면서 쓸어내려가듯이 아주 자유롭게 두드리는 것을 토카타라고 부르는데요. 박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연주자의 기교를 뽐내기에는 매우 좋은 음악이죠. 여러분, 이 음악 아까도 들려줬었고, 그리고 언젠가 들어본 음악인데 바흐의 음악이라는 사실은 처음 알았죠? 근데 바흐가 그럼 이렇게 즉흥적인 음악만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네 번째 설명할 내용은 형식미의 극치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누구예요? 엄청난 형식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개인기만을 하게 남겨두진 않았어요. 그래서 말인지 토카타 뒤에는 언제나 형식미의 극치인 작품이 따라오는데요. 그게 바로 푸가입니다. 푸가의 어원은 도망가다 라는 뜻이고요. 왜 도망가다인지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토카타와 푸가는 굉장히 다른 반전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같은 곡이에요. 근데 이게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 곡이 나옵니다. 비교를 위해서 아까 들려줬던 토카타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자, 건반을 쓸어내리면서 연주자의 기교를 뽐내고 있죠. 그럼 푸가는 형식미의 극치입니다. 네, 나가 하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이 곡의 매력입니다. 이걸 누가 작곡했다고요? 바흐가 작곡했습니다. 다섯 번째, 푸가 기법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토카타와 푸가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마지막 푸가에 어떤 형식미가 숨어 있는지 선생님이 그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끝나고 싶어요. 꼭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푸가 기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치킨의 비유를 해봅시다. 항상 같은 치킨만 먹는 건 아니에요. 양념 치킨을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파닭을 먹을 때도 있겠어요. 또는 순살 치킨을 먹을 때도 있겠죠? 선생님이 그러면 원래 후라이드 치킨을 한번 그려볼게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이게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칩시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이 음악 요소가 여기서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나는지 또 얘기해 줄게요. 바흐의 음악입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 원래 후라이드 소스가 변형됩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단 완전 숨은 그림 찾기 같죠? 이런 식으로 바흐가 음악에 굉장히 규칙적인 형식을 숨겨두었어요. 이 음악이 뒤로 가면 빠르게 변화되기도 하고 느리게 또는 거꾸로 가게 하기도 해요. 또는 이 음악을 뒤집어서 가기도 합니다. 합쳐서 들어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음악으로 느껴집니다. 듣기 거슬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푸가 기법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의 2차시 수업을 듣고 다음 내용을 2번 과제 제출 게시판에 적으세요. 첫 번째, 이번 차시 수업 스스로 정리해보기 5줄 이상. 두 번째, 유튜브에 선생님이 잠깐 들려줬던 바흐, 토카타와 푸가 전곡을 꼭 검색해서 듣고 감상평을 3줄 이상 작성하세요. 어디에 올린다고요? 2번 과제 제출 게시판에 반드시 번호, 이름을 제목에 작성하고 양식에 맞게 올리세요. 알았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